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를 해드리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PSK 홀딩스 관련해서 이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삼성이 하반기에 HBM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삼성과의 관계와 지배 구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업종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하면서 어떻게 주가적인 흐름이 흘러갈지 업종 분석을 해드리면서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SK 홀딩스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PSK가 제일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PSK가 아래에 자회사로 있습니다. 지분 비율을 보시면 32%죠. 이 PSK 아래로는 자회사로 해외 각종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이나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겠죠. PSK는 2013년에 이 세미기어를 인수를 합니다. 100% 인수를 해서 플러스리스 리플로우라는 원천 기술을 획득하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전공정, 후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데스큐미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웨이퍼라든지 기판에 세정에 필요한 HDW라는 가열 장비와 플라즈마 소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IDM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오사트 업체도 고객사를 두면서 이 주력 상품인 데스큐 장비를 바탕으로 PSK 홀딩스는 국내에 약 58% 비중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출로 42% 정도 비중으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비중에서 데스큐 장비가 거의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리플로우 장비가 거의 39% 차지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플럭스 리스라고 했죠. 이 리스가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 리플로우 장비가 범프를 생성하는 장비인데 범프라는 것은 반도체 칩을 적층을 시킬 때 중간중간에 반도체 칩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소스가 됩니다. 이 범프를 생성하는 장비인데 리플로우 장비는 플럭스 방식이냐 플럭스 리스 방식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플럭스 리스 방식으로 공정을 하는 리플로우 장비, 이 리플로우 장비를 39% 비중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가 이제 PSK의 데스큐 장비와 리플로우 장비 두 가지의 모식도입니다. 이 리플로우 장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럭스 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플럭스 리스 장비는 특히나 플럭스 장비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더 각광받고 있는데 위에 데스컴 장비는 그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이 사나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깎아내는 게 이 포토 공정이죠. 이때 생기는 스컴이라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 스컴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세정 장비죠. 한마디로 세정 장비인데 이 세정 장비와 이 미세 공정이 필요한 범프 이 두 가지 장비를 한꺼번에 생산하기 때문에 이 IDM 업체에서는 두 가지 장비를 한 번에 수급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최근에 이 PSK 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삼성이 HBM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삼성이 HBM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메모리 시장이 비메모리 시장보다 거의 이 2배 가까이가 이 시장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성이 비메모리 시장에도 최근에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 HBM이라는 것은 그래픽카드의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이 GPU라고 하죠. 그래픽카드는.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여기에 처리하는 메모리를 이 HBM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HBM이라는 거는 D램이 여러 층으로 적층이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죠. 기존의 GPU 같은 경우 수많은 이미지 정보를 받아왔을 때 병목 현상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겠죠, 이미지를.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데 신호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데 출력 통로가 좁아져서 여기에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HBM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HBM이라는 것이 GPU뿐만 아니라 NPU라고 해서 최근에 AI 반도체죠. 이 AI 반도체에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HBM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근에 GTC 2024라는 엔비디아가 주최한 행사에 삼성이 참여를 해서 이 HBM 5세대 HBM3E죠. 3E의 12단 적층형을 공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서 이 HBM 생산 업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만 거래를 했었고 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와 또 후발주자로 삼성이 시작을 했고요. 이 마이크론이랑 이 SK 하이닉스가 원래 대립각을 펼쳤었는데 이 마이크론은 3세대에서 바로 5세대로 건너뛰면서 HBM을 개발하면서 8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8층을 개발했었는데 삼성이 이 행사에서 12단 적층형을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젠슨 황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테스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젠슨 황이 마음에 든다면서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삼성이 2024년 하반기부터 이 HBM 5세대 12단 적층형을 양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이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수율 문제가 있어요. D램 같은 경우는 이 수율이 80%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HBM이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HBM에 굉장히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60% 정도 수율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삼성은 더 심각하겠죠? 그런 점에서 삼성이 최근에 이 소부장 업체들 가운데서 이 세정 업체와 테스트 업체, 검사 장비 업체죠. 이 두 가지 업체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PSK 홀딩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포토 공정에서 세정하는 장비, 아까 데스큐미죠. 그 데스큐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이 PSK 홀딩스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이 반도체 업황은 2023년에 굉장히 침체기를 겪으면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 삼성뿐만 아니라 그 이하 소부장들 전부 다 매출액에 반토막이 나거나 뭐 70%, 60% 이런 매출액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PSK 홀딩스만 제가 여태까지 많은 기업들을 봤지만 지금까지 본 기업 중에서는 PSK 홀딩스만 올라왔어요. 2023년에 720억에서 9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흑자인 모습. 보통 23년에 적자 전환을 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흑자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3년 중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에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왔다가 24년에 들어서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1파, 2파, 3파, 4파가 나왔거든요. 전저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을 보여줄 것 같고 PSK 홀딩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액에서도 보셨다시피 또 삼성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이 최근에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또 650조를 투입해서 굉장히 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형성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삼성이 하반기부터 HBM을 양산하잖아요. 또 세정 장비는 이 한 대당 한 대꼴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정 장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급증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 PSK 홀딩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업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차트적인 모습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란 말이죠. 이평선이 정배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면서 지금 빨간색 선이 22일 이평선인데요. 22일 이평선을 뚫으면서 살짝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격하는 등의 약간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다우지수는 개파락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 안에 엔비디아가 있죠. 이 엔비디아가 삼성의 협력업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든 삼성이든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과 여러 소부장 업체들 전부 다 마이너스 음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더더욱 여기에 진입하기는 힘들 것이고, 앞으로 이 전쟁 국면이 하마스와도 그랬듯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지만은, 이란이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하마스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이 난다면은 이 하마스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파급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잘 나가는 업체라도 이런 이슈는 쉽사리 극복하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면은 영상을 촬영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